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4일 코멘트입니다.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중국을 비롯해 한국, 홍콩, 인도, 마카오 등의 시장이 안 열린 사이에 유럽, 일본, 미국 등의 국가들은 연휴가 아니었기에 시장도 열렸고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많이 줄였지만 오늘 코멘트는 좀 깁니다. 먼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이 오늘 오전 10시 현재 금메달에서 일본의 한 개 차이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세레모니를 하면서 2등에게 1등을 내준 롤러코스터가 금을 땄으면 금메달의 수는 같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자 축구, 여자 핸드볼, 양궁, 바둑, 야구, 높이뛰기 등에서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기에 1번을 꽂고 2등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여자 축구 경기 시에 TV 화면에 자기는 조선이라고 쓰고 우리는 괴뢰라고 썼던 북한은 불법으로 북한으로 간 미군 병사를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의 축구 경기 시간에 92%가 중국을 응원했던 포털 서비스 다음의 응원 페이지는 무기한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다음이 중국 것이 아닌데요. 그리고 이태리 바다 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피해를 입히는 푸른 꽃게는 한국의 어느 한 수입업자가 수입을 시작해서 이번 주에 1차 인도분이 도착을 했고 곧 2차, 3차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가격은 국내 꽃게와 비교해서 그렇게 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이태리에서 게를 잡아야 하고 인건비도 있고 가공돼야 하고 포장도 해서 비행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비싼 것 같습니다만 맛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경제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미국의 주가 지수는 큰 움직임이 없었고 유가도 하락을 했고 금 또한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강세로 왔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별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르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의 반도체 장비의 반입을 무기 유예하는 것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10월 7일 미국은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었습니다. 무기 유예를 하게 되면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타는 30억 명의 사용자들에게 오픈 AI의 챗 GPT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AI 기능을 자사의 앱인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에 선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인구가 597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작년보다 5%가 증가를 했고 최대 인구수입니다. 주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치가 늘었으며 싱가포르 시민이 361만 명으로 전 인구의 61%를 차지하며 작년 대비 1.6%가 늘었고 영주권자는 538만 600명으로 작년보다 3.7%가 늘어났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출발하여 마닐라 공항에 도착을 했던 63세 식당의 여종업원인 싱가포르 여인과 그녀의 딸인 39세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14.36kg의 코카인을 시가로는 130만 불, 17억 6,800억 원 정도를 밀수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러면 사용을 시키는데 필리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기가 상당히 길고 투자 원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를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은 전통적인 연기금 펀드들의 이름과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으며 언제부터 들어가는지가 나타난 도표가 있으면서 카페에는 붙였습니다. 결국 잘 되면 좋지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들은 계륵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3분기에 세계적으로 43만 5,050대의 차를 출하했습니다. 2분기에는 466만 140대를 출하를 했습니다. 46만 6,140대를 출하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소수 인종에게 적대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미국 평균고용 기회위원회에 의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BYD가 테슬라를 꺾고 곧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의 차이는 3,456대만 있습니다. 봉이 김선달과 같은 상품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며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스펙이 8월 이후 미국에선 단 한 건도 발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언론의 광고에 속아서 몇 년 전에 투자를 한 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을 하지도 않았거나 했어도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가 많은 중국의 부동산 건설사 중에 하나인 헝따의 회장이 이달 초에 중국 경찰이 연행이 되어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내 자산의 해외 송금이 혐의입니다.
헝다의 주가는 8월 말 17개월의 거래 정지 후 재개가 된 이후로 현재까지 81%가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에 다시 재개가 되자 주가는 42% 상승을 했습니다. 1972년에 미국에 처음으로 도착을 한 판다가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는 중국이 각 나라에게 대여를 하고 있으며 대여금 명목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매년 받고 있었으나 내년 이후에는 미국에서는 모든 판다를 다 보내고 한 마리도 없게 될 것이며 심지어 외국에서 태어난 판다도 중국 것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한다. 이 속인주의네요. 판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로 보냈던 판다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는 세 번째 공장을 인도에 짓기로 발표하며 국내 수요가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1년에 8만 대에서 12만 대를 생산할 것이며 결국은 20만 대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를 틱톡에서 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싱가포르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물 가격을 18% 인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쓰비시 자동차는 중국의 허난성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현지 합작 파트너인 광저우 자동차와 철수를 논의하는 중입니다. 광저우 자동차는 이 허난성의 공장을 전기 자동차 공장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전 세계의 자국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지원과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 이미지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134만 톤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처리한 처리수를 1차로 7,800톤을 방출한 일본은 10월 5일부터 2차 방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1차 방류의 양은 올림픽 사이즈 규모의 수영장 500개를 채울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1차와 같은 양을 17일간에 걸쳐서 방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방류에 항의를 하기 위하여 중국은 일본산 해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동참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근해에는 중국의 어선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서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다시 한국이나 이렇게 수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자금과 기술을 제공한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가 인도네시아에서 개통을 했습니다. 몇몇 대만의 IT 회사들은 화웨이가 중국 남부 전역에 걸쳐 비밀리에 공장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돕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점점 커지는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에서는 이례적인 협력이며 대만은 내년 1월에 총선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독점 금지 관리 기관은 그래픽 카드 분야의 반경쟁적 관행 행위로 의심이 되는 엔비디아의 파리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제재로 인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은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2천억 불, 272조 2천억 원 정도 규모의 교육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 15만 개의 초과 선적 컨테이너가 있지만 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하면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중국의 상품은 급증하지만 반대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오는 상품은 훨씬 적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보낸 이란산 40대의 드론 중에 30대를 격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스위스, 폴란드는 역사상 가장 더운 9월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군을 영국에서 훈련시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이후 영국의 수상은 아직 우크라이나에 영국군을 직접 보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크족이며 이슬람교도인 아제르바이잔이 자국의 안에 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장악을 하자 거기에 살고 있는 아르메니아 정교를 믿는 아르메니아인들의 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12만 명이 살고 있다는데 거의 한 11만 명 이렇게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쟁과 점령은 라친 회랑, 이게 아르메니아에서 나고르트 카라바흐 지역을 잇는 회랑입니다. 여기를 경계하던 러시아 평화유지군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관리를 소홀히하자 일어난 상황이며 이미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적십자가 구급차를 활용해 나가르노 카라바흐의 휴대폰 등을 밀매했다고 라친 회랑을 7월 달에 봉쇄를 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인도 유럽어족으로 아리안족인 이란과 사이가 좋으며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와 구르지아, 지금은 조지아죠. 구르지아가 러시아 말이라고 그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지아로 되어 있고 또한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메니아가 이란과 사이가 좋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르메니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까지 하면서 서방 세계와 되게 친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열을 받았습니다. 과거 유고 연방이 세르비아와 코소보로 분리가 되면서 분쟁이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여기에서도 내전이 또 발발할 것을 걱정하고
인종 학살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기에 아르메니아인들이 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학살하지 않는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제르바이잔하고 관계가 좀 더 좋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베이가 자동차 오염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제품과 기타 여러 가지 유해한 제품의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베이를 고소했습니다. 우버나 도어대시 등 음식 배달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불, 25,000원 정도로 설정한 뉴욕시의 규정을 막으려는 시도가 패했습니다. 29일 뉴욕시에는 큰 비가 내려서 지하철이나 공장이 멈추고 도로도 침수가 되었고 여행주의보까지 발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미국 정부의 폐쇄를 막기 위한 미국의 지출 법안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이 통과가 되었고 11월 17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지 몇 시간 후에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에게 신속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극우 공화당 의원들은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하며 하원의장인 58세의 케빈 메카시를 9개월 만에 축출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엔 더 많은 극우 공화당 의원들의 입김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도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 사태로 푸틴이 웃고 있습니다. 나사는 달에 우주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지구를 2040년까지 만들 계획으로 아이콘이라는 3D 프린트를 이용하여 집을 짓는 회사와 함께 올림푸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달의 암석과 광물의 파편과 모래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달의 모래에 어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0년까지 콜레라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44개국이 2022년에 콜레라가 발병을 했다고 보고했으며 발병 건수만 10,000건이 넘거나 의심 사례가 10,000건이 넘어가는 국가로는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콩고, 말라위, 소말리아, 시리아 등이 있다고 합니다. mRNA 코로나 백신을 연구했던 2명의 과학자들이 올해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게임인 스트리트 오브 파이터 부분에서 44살의 한국인 선수가 대만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이 격투기 게임을 해봤다고 합니다. 29년 만에 한국 여자 배드민턴 선수들이 단체전에서 중국에게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또한 21년 만에 한국 여자 탁구팀은 복식에서 북한에게 완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5일에 상장을 할 두산 로보틱스에 관한 언론의 개인 투자가들 꼬시기 위한 제목의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 인포맥스는 33조 몰린 두산 로보틱스 따따블 가나 추석 후 관심은 IPO주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두산 로보틱스 따따블 가면 자사주산 직원도 1인당 6억 초대박 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머니투데이라는 신문은 두산 로보틱스 이대로 따따블 추석 이후 IPO 시장도 청신호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심지어 조선비지도 두산 로보틱스 따따블 갈까 이번 주 코스피 상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과연 몇 주를 받을지도 모르는 개인 투자가들에게 이러한 기사를 쓰는 언론은 나중에 두산 로보틱스 주가의 향방에 따라 어떠한 기사를 낼지 지켜봐야 합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IPO에 특히 언론의 광고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랜 연휴 기간 동안 생긴 일들로 인하여 오늘의 코멘트는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즐거운 수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